네, 중동 관련 이야기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원 전임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며칠 전에 레바논의 삐삐와 무전 폭발 사고가 있었고요. 어제는 헤즈볼라의 지휘관이 또 암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일어난 일이 도대체 어떤 일들인지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해주실까요? 네, 갑자기 지금 전선이 이스라엘 레바논으로 조금 확대되는 레바논 헤즈볼라로 확대되는 지금 분위기죠. 근데 예. 지금 다수의 그 전문가들은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이 지상군 파견을 레바논에 하는 그런 지상군 파견까지 하는 전면전으로 갈 정지 작업으로서 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이어왔던 하마스 축출, 괴멸이라고 하는 작전의 연장선상에서 어느 정도 헤즈볼라에 대한 드자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숨진 지휘관 아킬이 헤즈볼라 수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는데 네. 이스라엘이 이제 헤즈볼라를 무력화하고 굴복시키려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목적은 달성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브라함 아킬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4년부터 특수전의 지휘를 했던 지휘관은 맞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좀 복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7월에 한이의 하마스의 정치국 수장이 이란에서 암살을 당했을 때 하루 전에 암살된 그때 헤즈볼라의 군 최고 사령관이 암살됐는데 그 사람이 기억해 보시면 파우드 슈크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지금 이브라함 아킬이 그 사람을 대체해서 이끌어가는 수장인데 이런 거죠. 지금 이브라함 아킬도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 이미 오랜 헤즈볼라 군사작전으로 커왔던 사람이고, 그럼 헤즈볼라의 밀리터리 카운슬, 그러니까 군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이제 앞으로 전면으로 나와서 수장 역할을 하면서 했던 겁니다. 물론 그런 거는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 최고 사령관이 없어지면 단기적으로는 헤즈볼라 군 세력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통제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약화될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이것은 그냥 단기적인 것이고 중기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하마스라고 하는 조직이 탄탄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헤즈볼라가 약화됐다. 이제 통제 불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분석입니다. 예, 어제 암살 직후에요.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며 행동으로 말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하마스에서 헤즈볼라로 목표 대상을 바꿨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하마스가 괴멸되기 위해서는 헤즈볼라의 영향력을 상당 수준 상쇄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마스라는 세력이 그들이 사용했던 무기나 여러 가지 정보 체제는 누구한테 받았냐면 IRGC, 이란 혁명 수비대지만 이란 혁명 수비대가 직접 줬다기보다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다고 되면서 계속 대립을 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로 해서 계속 대립을 했던 헤즈볼라 세력에 의해서 많이 그런 정보나 무기 체제가 넘어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마스를 괴멸하고자 한다면 어찌 됐건 하마스를 괴멸하고 다시 가자 지구는 팔레스타인 손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데, 그때 헤즈볼라의 영향력이 약화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하마스 2.0, 하마스 3.0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나가는 것은 일단은 하마스를 괴멸하려면 어느 정도 헤즈볼라랑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상황에서도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이제 이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로 들어가서 또 확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지금 1년 가까이 전쟁을 하고 있고, 이제 10월 7일이 되면 1년이 되고 있고,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도 않고 국민들 여론도 확전이나 전쟁을 계속되는 거에 반대하는 여론이 크거든요. 복귀해 보자면 올 9월 초에 이미 70만 명이 다 나와서 6명의 인질범들이 암살당했을 때 그런 일들도 있고,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그런 동력을 세게 지원하지 않는 상황인데 또다시 전면전으로 헤즈볼라랑 전면전을 치열한다?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 헤즈볼라는 지금 그냥 보수적으로만 판단하더라도
하마스가 가진 전력의 7배 혹은 9배의 전력을 가진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전쟁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희생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인데 과연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금은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정말 전면전을 해서 지상군 파견을 하면서 이렇게 할 것인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당초의 목표라는 어떤 하마스 괴멸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맞습니다. 헤즈볼라를 약화시킨 어떤 과정에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 전투기를 보내서 그 굉음이라고 하죠. 소닉붐을 보내서 좀 어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고요. 뭐 삐삐 테러 때도 새로운 전쟁 단계의 시작점에 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헤즈볼라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중동 전쟁이 좀 더 확대되진 않을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헤즈볼라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또 복기해 보면 8월 25일, 7일 날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해서 헤즈볼라를 선제 공격을 해서 40여 곡 4천여 개의 미사일 발사대를 폭파시키고 자기네들이 그 헤즈볼라의 그 군사 능력을 상당히 억제시켰다고 또 발표도 했었거든요. 예. 그 말은 뭐냐면 헤즈볼라가 지금 취할 수 있는 거는 비대칭 전력, 그러니까 그런 미사일이나 드론이나 아니면 그 로켓이나 카투사 로켓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공격하는 거 아니면 불란전 요원, 그러니까 게릴라전을 통해서 암살, 그 요인 암살, 그 다음에 이런 테러 이런 행동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 이상의 것을 지금 헤즈볼라가 하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8월 달 25일 날 보여줬던 많이 그 이스라엘이 F-35나 F-15를 이용해서 그들의 그 뭐 비대칭 전력, 미사일 기지들을 많이 파괴했던 그래서 계속 그 자신네들의 능력을 지금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헤즈볼라가 전면전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카드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그 미사일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게릴라 세력 아니면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그런 공격이라든지 이런 공격을 하면서 아마 요인 암살이나 이런 것도 계속 하고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방위군에서 그 헤즈볼라가 우리의 그 요인을 암살하려고 하는 걸 우리가 막았다 그런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아마 그런 방식으로 전면전보다는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그런 게릴라전이나 암살이나 아니면 드론 그다음에 폭격 이런 쪽으로 이제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긴장은 이어질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미국의 스탠스가 궁금하거든요. 과연 미국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뭐 겉으로는 레바논 침공을 우려하지만 국지적인 군사작전에 동의를 하고 있다. 이런 의심도 나오고 있고요. 얼마나 보세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헤즈볼라 그리고 레바논으로서의 확전은 반대를 할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즈볼라와의 어느 정도의 국지전은 하마스 괴멸이라고 하는 첫 목표와는 궤를 같이 하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도 그 용인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그 어느 정도 묵인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대규모 병력을 이용해서 전면전으로 가서 그 전쟁터가 소위 그 가자 지구가 아닌 그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남부 지역으로 확장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미국도 이미 여러 번 밝혔습니다. 하마스와의 전쟁은 우리가 같이 싸워주고 그런 너네들의 이스라엘 안보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가 같이 하겠지만 그 이상은 그건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걸 이미 블링컨이 여러 번 밝혔기 때문에 네. 그 스탠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뭐 몇 달 전부터 레바논에 대한 군사 충돌을 어느 정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 굉장히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 하마스조차도 11개월 동안 무력화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지금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좀 딜레마에 빠진 것 아닐까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렛대를 이스라엘은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마스뿐만 아니라 헤즈볼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식의 공격을 하고 우리는 이 정도로 단호하다. 그리고 이것까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헤즈볼라의 도발이나 개입은 막으면서 빨리 하마스와의 전쟁을 끝내야 되겠죠. 그것이 아마 최고의 시나리오일 겁니다. 지금 갈란트도 지금 요번에 헤즈볼라에 공격을 했을 때는 상당히 호전적으로 나오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네타냐후 정부를 비판했었거든요. 왜 뭐라고 비판을 했었냐면 지금 그 네타냐후 정권의 그 3면 전쟁, 그러니까 후티, 이란
헤즈볼라 이 세 곳에서 세 개의 전쟁을 그러니까 이끌어가겠다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이거는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지금 압도적인 전력이지만 이 세 개의 전쟁을 이끌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군사작전을 할 정도로 녹록치가 않다라고 계속 반대 입장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헤즈볼라 전쟁은 지금 강력하게 갈란트 그 국방부 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그걸 분석합니다. 이거를 그 헤즈볼라의 전면전, 소위 말해서 이란과 후티까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전면전까지 불사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마스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좀 강경한 모습을 보여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것이 이제 중론입니다. 물론 그런데 그거는 있습니다. 이 전쟁이 계속 확대가 되고 충돌이 확대가 되면 보통 벌어진 세계 전쟁이 우발적인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그런 우발적인 사건으로 이게 소위 전쟁의 나선에 휩쓸면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걱정을 해야 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의 의도가 레바논과 또 헤즈볼라의 전면전까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금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도 고심이 좀 클 것 같은데요. 특히나 바이든 임기 내에는 어느 정도 휴전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절대로 예측하지는 않는데요. 예. 바이든 임기 도중에는 아마 그 하마스 이스라엘 종전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 예측할 수 있다. 예. 예, 왜냐하면 모든 행위자 그 협상에 참여하는 행위자한테 그 바이든 행정부가 마치기 전까지 종전을 하는 것이 별로 유인이 없습니다. 인센티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서로 협상의 지렛대를 최대한 넓히려고 할 것이고 이제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다음 대통령 때 아마 그 적극적인 타결안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하마스도 마찬가지고 제안을 하겠죠.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물러서겠다 하지만 타협을 하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엔 안보리에서도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고는 있지만 강제 조항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이걸 좀 국제적 압박만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최소한 어떤 수준의 관리라든지 혹은 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어떤 방책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상황에선 단기적으로는 없다고 보는 게 솔직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제사회에서나 유엔 안보리에서는 여러 차례 이스라엘 측에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쉽지는 않고 뭐 그래도 이렇습니다. 소위 유엔 국제기구의 무용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그 강제 조항도 없고 그런 국제법이 국가 내에서 벌어지는 그 실정법처럼 그렇게 강력한 그러니까 강제력을 발휘 못해서 비판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나 이런 걸 통해서 자꾸 그런 결의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이 어찌됐건 나중에 전쟁 범죄 케이스나 그 소위 이스라엘이나 이런 그 국가가 자기네들이 국제 정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벌어진 여러 가지 유엔에서의 안보리 결의안들이 자기네들한테 다시 돌아올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는 어찌되었건 정치적 부담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은 계속 키워나가서 압박을 하는 것은 중요한데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을 타결한다든지 아니면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좀 막는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유엔이 지금 힘이 붙여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목소리는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과 함께 중동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